지금 나의 삶의 만족도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대금 압구정 가시는 분도 똑같죠. 압구정 아파트 비싸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가시면은 정말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50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도 엄청 추워요. 단열도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그런데 살면서 이제 버티는 거를 뭐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은 그 몸테크라고 말하겠지만 60억짜리에서 몸테크가 말이 되냐고요. 몸테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나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라밸을 중시를 하면서 직주 근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따로 특별히 주목받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파주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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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죠. 파주운정. 파주운정이 물리적으로는 무지먼데 엄청나게 시간을 줄여줬죠. GTX-A 개통으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동탄 수서 이용객보다 파주운정 서울역 이용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게 뭘 설명을 하는 거냐. 동탄에서는 서울 올 일이 좀 덜 있어도 파주운정에서는 서울 올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온 거냐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직주 근접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교통수단을 안 타고 덜 타고서 실현되면 더 좋은 거죠. 지하철도 이왕이면 좀만 타고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밖으로 쭉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빨리빨리 됐으면 오히려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GTX도 사실 얘기 나온 거 15년 전인가 그렇고요. 작년에 개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까 직주 근접이라는 이슈가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그것들 하는데 뭐 돈 요즘에 보니까 뭐 국가 예산 규모랑 비교해 보면 얼마 안 들더라고요. 뭐 3조 원, 4조 원, 요즘 뭐 1조 원도 별로 큰 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정부에서 뭐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뭐 그 정도 돈 빨리 써서 밖에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올 수 있게 하면 거기다 엄청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파주 운정이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주 근접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이슈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왜냐면 거기도 집이 낡으니까 새 아파트에다가 시간이 짧으니까 돌아가는데 낡으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특이 사항들로 이게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냥 미봉책이고 결국은 안쪽에 컴팩트 시티로 가는 게 유일한 답인데 정부는 이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데로 점점 이렇게 컴팩트 시티가 되면 될수록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주운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GTX-A 개통을 호재로 드셨는데 사실 뭐 교통호재,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도 뭐 무조건 다 그렇게 주목해봐야 할 만한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경우는 어떤 상황들일까요? 서울의 수많은 경전철과 웬만한 지하철 지선 연장들입니다. 네. 왜냐면 옛날에는 지하철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생기면 호재예요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호재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하철을 여기 웬만하면 어느 동네나 다 있으니까 옛날만큼 지하철이 파괴력이 없는 게 지하철도 이제 너무 많아져서 어떤 노선이냐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타고 가느냐. 왜냐면 환승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환승 없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인기 지역으로 한 번에 가는 노선들은 인기가 있고 아니면 환승이 없더라도 빙글빙글 돌아가면 싫고 그래서 지하철도 우열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하철도 막 20분, 30분에 한 대씩 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선들 보시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는데 5호선만 해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나뉘기 전에 사시면 아무 이슈 없지만 나뉜 데 사신 분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 다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하철은 확실히 서울에서는 별 이슈가 없더라. 그리고 지방 같으면 지하철 원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있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직주 근접이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아까 파주운정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엄청난 걸로 확 좋아지는 거 정도가 아니면은 밋밋하더라. 이제 밋밋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교통수단이 더 좋아지는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진짜 본질에 영향을 주는 건 무엇일까? 앞에서 한참 나눴던 우리 이야기. 돈을 웬만큼 버시는 분들이 자녀도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어디에 살고 싶으냐. 그리고 아까 자산이 좀 없는 분들도 나는 여기 살면 안 되겠다.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만 남더라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더 편해졌어요. 옛날처럼 뭐 직주근접이 중요한 거예요, 학군이 중요한 거예요, 뭐 됐고요. 그냥 답안지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한 2개씩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죠. 직주근접은 확실히 옛날보단 덜해요. 그래서 일단은 노선의 유용함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거의 안전성, 입지를 좀 봐야 되고, 거기에다가 희소성까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인데, 사실 입지가 좋아 보여도 우리가 좀 실제로는 투자 가치가 또 낮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특징도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단지의 완성도죠. 네. 단지 완성도. 단지 완성도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좀 애매하지만 보통 단지가 크고 작고로 보통 구별들을 많이 하죠. 중소단지들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럼 최소 몇 세대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되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급지의 중소형 단지가 네. 비인기 지역의 대단지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단지의 뭔가의 완성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주변의 환경들이 비인기 지역보다는 훨씬 다 좋기 때문에 종종 종종 놓치는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인기 지역에 중소형 단지, 특히 뭐 중소형 단지의 급강은 아울러 아파트인데 이런 거 가면은 진짜 안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 때도 쌌었고 오를 때 비슷하게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오르고 나서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래 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 중에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품의 종류죠. 그러니까 다들 아까 대단지 아파트를 말씀드렸지만 주상복합 막 이런 거, 뭐 오피스텔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시계열 흐름을 쭉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안 오른 적이 없고 오피스텔도 뭐 그 중에 좀 안 오른 게 있긴 하지만, 그것도 오피스텔도 방이 하나짜리냐 3개짜리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르는 건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안 오를까를 생각해 보면 또 희소성이거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방 하나짜리는 엄청 공급이 많았으니까 안 오른 거고, 방 3개짜리들은 공급이 없었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수요는 있는데.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중에서 누군가는 완전 60평, 70평, 100평 이런 주상복합을 보시는 반면, 누군가는 뭐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 아파텔은 좀 다른 거지만 또 주상복합 중에서도 좀 뭔가 좀 잘 못 진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안 오르고 오르고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을 선정하시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성은 그 다음인데, 근데 뭔가 지금 상황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인기 지역보다는 좀 비인기 지역에 더 등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방식들로 공급이 됐고 재건축은 그동안 진행이 많이 안 됐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라거나 상품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비인기 지역에 주로 있는데, 들어가 살아보니까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만족도가 높은데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봤는데 인기 지역을 가려는 순간 일단 연식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상품이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이 현실의 만족을 못 버리다 보니까 다른 결정을 못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게는 만들어 놓은 거죠. 심리적인 허들을 너무 높여 놔가지고. 그래서 요즘 옮기시는 분들은 대단한 용자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의 만족도를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대구 압구정 가시는 분도 똑같죠. 압구정 아파트 비싸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가시면은 정말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지금 뭐 40년이 뭐예요. 50년 다 돼가고 있잖아요. 가시면은 주차장은 당연히 지하 없고 거기는 뭐 범퍼 같은 건 당연히 긁히는 걸로 생각하고 사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게 사시거든요. 그리고 집도 엄청 추워요. 단열도 잘 안 돼가지고. 네, 또 그런데 살면서 이제 버티는 거를 막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은 그 몸테크라고 말하겠지만 네. 60억짜리에서 몸테크가 말이 되냐고요. 몸테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나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슬픈 일들도 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런 좀 비인기 지역의 큰 단지에 좋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바보같이 저런 데 살고 있어. 저도 그 생각이 약간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의견을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돈도 돈인데 나의 현실을 너무 나쁘게 만들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좀 요즘 밸런스를 맞춰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워라벨도 말씀하셨지만 돈도 돈인데 너무 후진돼서 사는 건 이거 좀 너무 괴롭지 않나? 왜냐면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재건축을 시켜주려고 했으면 10년 내에 끝나는 걸로 딱 지켜줘야지. 뭐 20년, 30년. 지금 저 여의도 와 있지만 지금 여의도 아파트도 50년 되지 않았습니까? 저기 사시는 분들 뭔 죄예요 도대체.
재건축 끝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뭐가 차일피일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수준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많이들 흔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 사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여의도 분들이 그러신데 아니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자금력도 다르고 지금 상황도 달라서 다 다른 답인데 마치 주식 물어보듯이 야 삼성전자 사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는 15년 차에서 20년 차 아파트 중에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딱 그 연차들입니다. 2025년도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2005년부터 한 2010년 요 사이에 지어진 집들로 쏙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데 다들 안 가고 싶어 하더라. 하나씩 빠지는데 거꾸로 70년대 아파트들보다는 살기 너무너무 좋고 뭐 오르지 못할 거냐? 오를 수 있는데 재건축도 남았고 뭐 호재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조건을 그러면은 모두 밸런스를 맞춰본다면 15년에서 20년 차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되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입지, 뭐 지역적인 조건을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단지의 완성도까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아파트를 좀 쭉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부동산 안목을 기르는 뭔가 실질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부동산 공부라는 말 너무 거창한데요.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 50년대생 이런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뭐냐, 애 키우기 좋은 동네예요. 근데 애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게 별게 아니라 웬만큼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신 분들이 그 다음 때로 재산을 넘기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가문이 잘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과정에 내가 어디 살면 좋은가를 다 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쓸데없는 게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우열에 대한 요인들이 이런저런 개발 요인, 뭐 아까 우리 직주근접 얘기 나눴지만 지하철 개통, 기타 등등이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웬만큼 다 만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가, 그리고 상품이 무엇인가. 근데 그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70억이에요. 당연히 좋으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신축에서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차, 20년 차를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아파트가 뭐냐? 잠실 아파트들이에요. 잠실 아파트가 대단지 브랜드는 좀 없지만 다 섞여 있어서 다 자리도 좋고 확분도 좋고 위치도 좋고 상품도 좋고 다 한 것들이 다만 15년 차에서 20년 차에 들어갔다. 그런 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싫고 왜냐면 신축에 살아봤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수준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긴 되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신축 맛을 보면 좀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곤 합니다. 친한 분들한테. 그래서 인생 처음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신축에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가도 사면 뒤로는 못 간단 말이죠. 차도 큰 차는 타도 작은 차로는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바라보실 포인트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 있어요. 고민할 것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대부분 2개씩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2개 정도에서 내가 1번하고 2번 안이 있는데 1번은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2번 안은 조금 덜 들어요. 그럴 때 타협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는 1번 안을 가는데 현금이 부족하시면 대출을 더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것만 남았어요. 왜냐면 내가 1번 안, 2번 안 중에서 1번 안을 택하는 게 다른 사람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1번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럼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잖아요. 여기가 더 많이 오르겠죠. 옛날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진 않더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